옛날 사진 보이 세상에. 엄마야, 맞다. 요 친구들이랑 여도 놀러 갔었다. 엄마야, 뭐 용두산구 언덕, 엄마 이건 태종대인갑다. 야, 오늘 수다방은요, 저처럼 부산이 고향인 분들 만나볼 건데요. 고향이 부산인 사람들 내 주위에 천주로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내 고향 부산을 억수로 사랑해서 억수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궁금하시지? 오늘 수다방 손님들 모셔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을 억수로 사랑하는 분이라던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일단 지금 저는 예. 그 부산 여행대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산 여행대를 운영을 하면서 현재 부산에서는 이바구스트 손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반장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예. 학교 다닐 때 반장을 못 해봐서 그래서 이제 작은 구멍가게라도 운영하면 대표는 될 수 있는데 반장이 못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뭔가가 되겠다 예. 이런 큰 꿈을 안고 이제 반장을 자처하고 나섰고 바이올린을 켜면 예. 바이올리니스트, 그렇죠. 피아노를 치면 피아니스트, 그렇죠. 이바구를 하면 이제 이바구스트 손반장 어머나.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야 수다방이면 오늘 막 손며든다. 말 몇 마디 나누는데 말 너무 잘하시네. 손며든다 진짜로. 근데 네. 내가 듣기로는 를 운영하면서 막 부산 여행 오시는 분들 소개하고 막 부산의 네. 멋진 곳 자랑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보통 왜 부산 놀러 오면 우리 많은 분들이 찾는 관광지가 아닌 아주 특별한 곳을 요래요래 소개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저희가 이제 2013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예. 처음에 회사를 만들 때도 이제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도 해운대, 광안리, 태종대를 절대 가지 않는 여행사. 그럼 어디 갑니까? 그로 시작을 했어요. 부산 왔는데 해운대, 광안리, 송정을 안 가면 어디 갑니까? 갈 데가 많죠. 그러니까 원도심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는 산복도로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여행을 좀 풀어본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을 여행으로 푸는 인문 여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일을 꿈꿨던 거죠. 근데 이 부산 아줌매가 딱 들었을 때 아우 막 부산 3만 뒤 볼 게 뭐가 있노? 이 느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부산에 여행을 참 많이 오시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부산은 전체 면적의 70% 가까이가 산이잖아요.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인구 330만 명의 절반 이상은 산 위에 살고 있다. 다 구릉지니까. 예. 근데 부산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 심지어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부산하면 바다만 생각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잊고 계신 거예요. 혹시 부산이란 단어 속에 바다가 있습니까? 산이 있지. 네. 근데 어떻게 부산을 이야기할 때 산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다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부산에는 부산 사람들의 삶과 그 역사와 가치와 정체성이 녹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산복도로를 봐야 된다. 손방장님 서동 살 때 와 반장 못했습니까? 이래 말 잘하는데. 그때는 말을 못 했어요. 어휴. 많이 부족해서. 야 오늘은 막 손반장 그자고 손 선생님 같아요. 야 부산에 그 많은 관광지는 처음부터 관광지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는 막 사람 살지. 그 외지 사람들이 와서 구경 와야 되고 어떠한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 엄청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많이 어려웠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삶을 먼저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려웠던 거죠. 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저는 철저히 외지인이잖아요. 부산 사람이지만 외지인이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행위가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경로당 앞에 화단도 한번 만들어 드리고 꽃도 심어 드리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이제 마을에 다니면서 어른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스며들면서 이제 마을을 방문을 하고 그 이야기들을 모아서 재구성의 스토리로 만들고 예. 그리고 이제 마을에 다른 사람들을 모시고 가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곳은 관광지이기 이전에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예. 그래서 길을 가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면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 마을의 역사나 마을에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내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들어야지만 나는 관광지로 알고 왔지만 이 마을에 와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맞아요. 그러면 이 마을에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내가 우리 마을을 온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면 이분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자존감을 느끼고 계속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삼복도로 하면 그것도 힘들어서 그냥 가도 참 운전이 쉽진 아, 않아요. 막 그렇죠. 꼬불꼬불 엄마야 그 관광버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힘들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복도로가 그 까꼬막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무나 못 올라가잖아요. 예, 예. 초행길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고. 예. 근데 이제 까꼬? 까꼬막 까꼬막. 이 아줌에 나 부산 사람 아닌가네. 자연상해가지고 오늘 나 모르는 삼복도로도 많고 까꼬막이 뭐고 까꼬막이. 까꼬막이 깎아질러 올라가는 높은 길. 우리 이제 언덕 있죠. 이 순수 부산말인데 까꼬막. 까꼬막. 산만디라는 표현은 산 언덕이 우리 봉우리 있는 그 끄트머리 어떻게 보면 산 위를 말하잖아요. 위. 근데 산만디. 까꼬막은 거기로 산만디로 올라가야 가는 되는 길. 이 언덕길. 네. 언덕길.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제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하니까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이제 멘트를 했어요. 가이드 까꼬막을 멘트를. 다 했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귀에 이제 이 그 마이크를 끼고 운전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었죠. 예.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유 커피 한 잔. 예, 드시소. 어머야 세상에. 아유. 말을 많이 했더니 땡기네요. 우리 뭐 요즘 사람들 리필이라대요. 또 줍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게 조금은 다른 여행이잖아요. 네. 이런 여행을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어요? 시작하게 되셨어요? 네. 사실 저도 산복도로라고 하는 곳을 몰랐어요. 우연찮게 이제 산복도로에 이제 이사를 오게 됐죠. 그러니까 이사를 왔는데 이삿짐을 다 이제 옮겨놓고 이사 다 끝내고 났는데 집에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뭐라 그러시더라? 네가 와 다시 산복도로에 왔노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수정동 산복도로에 살다가 강제 철거를 당하셔서 서동으로 쫓겨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동이라는 동네가 옛날에 동상동이었는데 예. 여기가 이제 수정동, 영주동, 충무동 사람들이 강제 철거당해서 만들어진 이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강제로 철거당해서 서동에 가셨고 서동에서 제가 태어났던 거죠. 그때 딱 타이밍적으로 이게 하나의 드라마처럼 예. 우리 집 앞에서 제 친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예. 내가 이 친구 결혼식 사회까지 봤던 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이제 그 봉규라는 친구인데 예. 만나자마자 여기 무슨 일인데 라고 했죠. 당연히 놀랐으니까. 그 친구도 저를 보고 니는? 알고 봤더니 제가 그 친구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봉규. 예, 봉규 예. 옆집으로. 그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계속 산복도로에 살아왔던 친구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산복도로를 저한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의 산복도로에 대한 이야기와 저희 어머니의 과거의 이야기들, 지금 산복도로에 살고 있는 어른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예. 야, 여기만한 우리 부산에 진짜 보여줘야 될 공간, 부산에 와서 꼭 봐야 되는 공간, 부산의 시그니처, 여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봉규와 둘이서 이제 이 회사를 만들고 지금까지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그때 친구 봉규님 안 만났으면 우지 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래도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시는데 우여곡절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없잖아요. 자료 같은 것도 사실. 지역에 나와 있는 역사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말 그대로 팩트잖아요.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재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했더니 제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스토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스토리만큼 감동적인 스토리는 없다. 이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우리 어머니 얘기를 최대한 많이 끄집어냈고 아이고야,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산복도를 걸으면서 할매들 만나면 할매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그럼 맨날 하는 말이 야야 옛날에 요거 다 똥밭이었다. 근데 그거 아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가 똥밭이었습니까? 전신이 똥밭이었어요. 똥밭이었습니까? 저희 어머니 말도 그거예요. 거기 이제 여러 번 빠지셨는데 왜 빠지냐면 사람들이 똥만 버리면 되는데 여기 연탄재까지 이제 같이 부려놓으니까 이게 똥인지 연탄인지 모르고 밟다가
그 말 바꿔야 되겠네. 똥인지 된장인지 예. 똥인지 연탄인지 예. 구분이 안 된대. 근데 실제로도 옛날에 생각해 보면 판잣집하고 판잣집 사이는 다 오물투성이었어요.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들이 이제 똥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어디서 똥밭을 우리가 찾을 거라, 어디서 예. 볼 거라,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왔고 초량에 168계단이 있어요. 이제 이바국길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있죠, 그러니까 있죠. 초량 이바국길에 168계단이 있는데 이 168계단은 초량동 산복도로 사람들의 삶의 위대한 유산이에요. 왜냐면은 이 아래쪽에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습니까? 예. 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계단을 힘겹게 오르셨고요. 우리 아버지들은 하루 종일 바다를 보는 게 일이었거든요, 집에서. 근데 바다를 보는데 바다를 왜 보냐면 수평선 너머로 뱃머리가 보이면 그때 지게 하나 메고 미친 듯이 뛰어내렸던 거예요. 내가 먼저 도착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두에서 일을 해야지만 우리 가족들은 하루를 먹고 사는데 내가 일을 못하면 하루를 굶어야 되잖아. 예, 예. 그래서 이 계단이 부산역이나 부산항으로 나가는 최단경의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8계단이라는 곳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 와서 모노레일만 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스토리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우리 그 선반장님한테는 부산은 막 무궁무진한 네. 내 고향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의 부산이세요? 부산이라는 곳은 작은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 근현대 역사를 통해서 이 부산을 제대로 바라보면 작은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더 큰 역할을 할 공간이 부산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부산하면 떠오르는 뭐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떠나서 부산을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내 고향 부산 사랑한대. 그죠? 그렇죠. 예. 신청곡 써주셨어요. 우리 아, 손반장님 예. 신청곡. 내 마음을 담았어. 전해드릴게요. 네. 엄마야. 부산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네. 신청해 주셨어요.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정은지 씨가 아버지와의 추억과 삼복도로의 기억을 담아 내린 곡입니다. 우리 손반장 씨 삼복도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신청곡에도 몰랐어요. 노래는 너무 좋아하는데 네. 이런 스토리는 몰랐어요. 한번 노래 들으면서 저희 네.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그러니까 뮤비에 처음 나오는 장소는 달맞이 고개인데, 근데 여기에 보면은 뮤비에 아이가 한 명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아이를 제 느낌으로는 정은지의 어린 시절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자기와 지금의 정은지가 만나는 장면. 뮤직비디오 챙겨봐야 네.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와 함께 다니면서 자기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러니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잖아요. 왜냐면 산동네니까 하늘과 가장 가깝잖아요. 하늘과 가까운 우리 삼복도로 삼만리에서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그렇죠. 동네. 야, 그러니까 이제 산복도로 노래가 맞는 거죠. 네.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날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정말 우리 손반장님 신청을 딱 들으니까 노래가 다시 들리네요. 다르게 들리고. 예. 조만간 우리 깔딱길 까꼬막. 까꼬막 함께 그러면서 삼만대에서 커피 한잔 합시다.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